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돈 되는 이야기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좀 지식산업센터를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이런 시장에서 살만한 좋은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눈여겨보신 분들에게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돌아가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뽑는 가장 좋은, 지금 산다고 하면 가장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주저없이 1번으로 꼽을 자리입니다. 1번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게 자명한 곳이고, 앞으로 가치가 더 갈 곳이 자명한 곳이고,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물건의 기준이 되는 거가 좀 큰 틀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물건이 좋은 것 같으세요? 프리미엄이 없는 물건이 좋은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 P가 나오는 물건이 좋은 것 같으세요?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물건이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이 없고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건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투자의 메리트가 없고 사려는 사람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려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라는 것이 프리미엄으로 증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기가 가장 사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최근 사이에 토지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최근 2년 사이에. 그 다음에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올라가기 이전 상태에 착공을 했던 건물, 그 다음에 토지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되기 전에 토지가 거래돼서 지식산업센터를 시행을 했던 건물, 요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물건들이 너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올라간다는 게 개런티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절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럴 수 없는 구조가, 이 돌아가는 건축비하고 토지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분양가가 많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존 것들이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분양 상태에서 프리미엄 거래가 되었을 때 이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는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현장은 실질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됐을 때는 프리미엄이 평당 한 400, 500만 원 정도까지 프리미엄이 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조금 빠져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현장을 가장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그 초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땅 크기가 3,000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역세권의 대형 면적의 건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역세권의 대형 면적의 건축비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것이 반영이 됐고, 토지비도 과거 토지비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서 봤을 때는 주변 시세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세 차익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자명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걸 샀을 때 임대가 맞춰지느냐, 임대가 해결이 되느냐, 요게 이제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것 또한 해결이 될 만한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장을 어디를 제가 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분양가가 한 7억 5천,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한 개호씩.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년 전에 분양을 거의 하는 거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소사무실로 쪼개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건들은 다 크게 잘랐습니다.
보통 이제 전용 면적이 한 30평 됐죠. 그럼 분양평수로 한 60평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뭐 한 7억 후반대? 7억에서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7, 8억 정도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잠재적으로 봤을 때 맥스로 가격이 한 7, 8억 정도 되는 게 최고 맥스로 올라가면 한 15억, 16억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무난하게 가는 수준이 한 12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정도의 건물입니다. 참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고 또 아닌 건물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물건들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수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런 물건을 못 샀습니다. 그런 물건이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투자자들이 살 수 없었고 그들만의 리그였고 기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이전 시점에 굉장히 과열된 시장으로 분양이 끝났다. 그 현장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던 것 같으세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다음 이야기할 거가 제가 넘버1에서 넘버2로 꼽고 싶은 데가 이 다음 이야기를 할 거고, 넘버1으로 꼽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어딜까요? 너무 궁금하게 많이 하나요, 오늘? 제가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산입니다, 가산. 가산에 SKV1W 그 사이 뒤쪽에 있는 DK, 동광부지, 옛날에 동광부지. 가산 테라타워입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도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었고, 토지도 3,000평이고, 그 다음에 가산의 가장 큰 대장이고, 가산에서 가장 매매 가격이 높은 건물이 SKV1이거든요. 그게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SKV1W 바로 뒤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분양가가 1,100, 한 1,20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게 자명하고, 왜 이거를 더더군다나 이제 더 좋게 보냐면, SKV1W가 원래는 한 개 필지였어요, 여러분들. 한 개 필지, 한국음향 부지였습니다. 이게 5,000평짜리 한 개 부지였는데, 이제 이 5,000평짜리에다가 단일 건물을 짓게 되면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필지를 3,000평, 2,000평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SKV1이 3,000평, V1W가 2,000평. 그래서 건물이 SKV1이 제일 크고 W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가 이 가산 테라타워거든요. DK 동광부지 옛날에. 근데 이 부지가 이제 원래 SKV1W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옛날 한국음향 있고 그 동광 있고 이랬을 때는 뺑 돌아서 입구를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좋은 입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SKV1W가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고 나서 그 사이로 바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 SKV1W 가산 테라타워가 한 개 군락으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 입지에 들어가는 건물이고, 역세권의 건물에 신축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가산 테라타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힘을 쓸 겁니다. 가산 SKV1W 가산 테라타워가 시세가 같이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SKV1이 2천만 원 초반, 2,200만 원 정도까지도 매매가 거래가 됐잖아요. 지금 조금 소폭 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는 SKV1W 그 다음에 가산 테라타워는 2,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 가면 거의 뭐 시세 차익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한 1,500만 원 정도 평당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물론 제가 이거를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핵심적인 관점은 뭐냐면, 아직도 가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산을 저평가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산에 있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매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매년 너무너무 다르고, 가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 가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거의 한 15년 넘게 있었으니까, 가산에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자연스러움에 익숙함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산이 너무너무 메리트 있고 너무너무 큰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프라가 너무너무 큽니다. 스타트업 하는 회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고. 근데
가산에서도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양가가 올라가고 임대가가 올라가는 것이 역세권은 타입 추정을 불허하게 많이 올라가는데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세 상승으로 올라갈 만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임대 맞추기도 좋고, 그 다음에 임대가를 안정적으로 받기도 좋고, 시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건물 크고 브랜드도 있고 역세권이고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대한민국에서 1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 이제 더러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런 거 소개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물론 이제 제 기준일 수 있죠. 제 기준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기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잣대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 영상 이전에 지식산업센터를 좋다고 이야기했던 건물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제가 초창기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이 건물은 참 좋으니까 사라고 얘기했던 건물이 성수동 SK V1 생각공장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정말 많이 사라고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등포에 리드원 할 때 제가 그거 좀 사라고 많이 이야기했었고, 가산에서는 독산역 옆에 SK V1 AP타워 많이 사라고 제가 추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동 GL 메트로시티 그거 사라고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덕은지구 한강 보이는 GL 메트로시티 한강,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 손님들,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요 물건,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과천. 요 이야기, 여기 현장 이외의 현장을 제가 이야기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기준점이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현장들 정말 좋다고 많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런 시절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에 겪을 거라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만 저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물건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래전서부터 제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실제로 샀습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는 물건들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외의 물건들, 뭐 어디 지역에 뭐 건물 큰 것들, 막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 한마디도 코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박 대표 당신이 사라 그러면 당신은 그거 살래? 저는 안 사죠, 그런 물건. 그러면 지금 가산 만약에 테라타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박 대표 당신 살래? 사야죠. 사죠. 삽니다.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고 싶어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건물 정도만 되어야 상대에게 추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건, 가산 테라타워 굉장히 물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프리미엄이 이게 사실은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200, 300만 원, 좀 급하게 나온 것들이 막 100만 원 후반대도 가끔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야 되냐?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냐? 그거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자명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여요. 제가 가산 테라타워를 이야기했을 때, 그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천지일 겁니다. 많아요. 많은데, 그만큼 충분히 좋은 물건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그럼 언제 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올라갈 줄 알아요. 충분히. 그러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이라고 모를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분양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만 분양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산에서 거기 바로 앞에 제이플라 측,
건물이 전체 다 임대 건물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분양받아서 올라갔고, 가산에 있으면서 사업체가 조금 늘어나는데 넓게 쓰려고 했던 가산에서 메이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개인이 분양받은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이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프리미엄이 400, 500만 원일 때 팔으라 그래도 안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조금 조정이 돼서 한 200만 원 정도에 팔려고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가면 이 사람들이 급해서 팔까요, 안 팔까요?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점이 가장 저점이 되는 거고, 올해 입주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보면은 그 서영물류부지 생각공장이 그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그냥 다 등기 쳐버리잖아요. 안 팔고. 그거하고 비슷한 증상이 된다니까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100% 등기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분양가가 너무 올라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도 손해가 안 난다는 걸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 선택해야죠. 그런 물건.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건이 있냐?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진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아래에다가 제 네이버 예약 서비스도 그거 해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제 카카오톡 채널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진짜로 사시고 싶으신 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금 현재 사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물, 그 다음에 가장 임대가 안정적인 건물, 가장 임대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물, 이런 거에서 빠지지 않는 제가 볼 때 넘버원 건물입니다. 가산 테라타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지금 틈새로 보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다 샀더라고요. 다 샀습니다.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저한테 물어봤으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사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거를 저한테 의뢰하지 않고 다 다른 데 가서 각자 알아봐서 사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케어를 못 받는 데 가서 사시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나요? 기존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늘 지식산업센터를 좀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분양을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연유입니다. 어디 가서 다 분양 받을 거? 기왕이면은 제가 여러분들 여태 오랫동안 보셨지만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번듯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한테 의뢰하세요. 저한테 의뢰하시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 사줘도 좋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거를 좀 올해는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랑 이야기해서 제가 계약을 시켜드릴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올해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고, 올해 또 이러다 보면은 더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함께 해서 좀 이런 시기가, 이런 다들 안 좋다고 하는 시기가 돈이 되는 시기라니까요. 저는 이럴 때 돈을 벌었다니까요. 많이 벌었습니다, 이럴 때.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준점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번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줬고, 이게 이제 파일로 받아보시면, 이제 소개 자료로 받아보시면, 아, 이래서 박 대표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